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제가 좀 오늘 늦었습니다. 좀 일이 바빠서 많이 늦어가지고 이제 녹화를 시작하네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유치권 뽀개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형식적 경매,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입니다. 뭐 이 물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현재는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이거든요. 지금 70억인가 이게요? 70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10억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런 경우가 형식적 경매가 뭐냐면 형식적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에 의한 형식적 경매,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뭐 말은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경매예요. 형식적 경매 나왔다고 하더라도 낙찰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낙찰 받으면 법적으로나 권리적으로 낙찰 받아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게 형식적 경매인지. 자, 이거 쭉 내려보면 전 사건이 있죠. 2010 타경 14284. 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근린시설 해가지고 토지건물 일괄 매각.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쭉 한번 더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여기 이제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유치권 신고 있음. 가지고 누구누구로부터 공사대금 얼마 80억. 80억이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어떤 이제 건물을 졌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졌어요. 거의 완공을 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치권을 경매기 입기가 딱 됐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요 두 개를 갖다가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매 사령관이 낙찰을 받았다고 해요.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 사령관이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을 계속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자, 건물의 유치권을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80억을 이 경매사령관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유치권이 해제되는데, 경매사령관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가 결국에는 이 건물을 쳐서 건물에 대한 채권이잖아요. 건물을 결국에는 경매로 넣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토지는 매각 제외, 그죠? 이 건물만 매각.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이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건물에만 채권이 있으니까 토지는 경매사령관 거죠. 그리고 건물도 경매사령관 건데 건물만 일단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채권 행사해서 그 경매를 청구한 겁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 경매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유치권 신고가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자, 낙찰자가 요걸 이제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해서 낙찰자가 37억, 아니 371억, 아니 31억, 37억이네요. 37억이 낙찰을 받아갔네요. 110억짜리를 결국에는 37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거의 뭐 30% 선에서 낙찰 받은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건물의 유치권이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봤겠죠. 그래서 경매사령관이 결국에는 토지 건물을 일괄적으로 다 받았어요. 자,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받았는데 또다시 경매로 나왔죠. 똑같은 물건입니다. 아까도 요 물건, 그죠? 근데 이번에는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이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는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유치권을 지금 80억을 주장하고 있고, 경매사령관 박영춘이 토지도 낙찰을 받고, 건물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치권도 이 사람이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치권도 성립되겠죠. 자, 그래서 낙찰받은 경매사령관이 이 사람한테 유치권을 해제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줬어요. 제가. 돈을 못 주니까 이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를 청구하는 순간 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유치권 소멸돼요. 그런데 자 볼게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이 건물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물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만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자기 채권 8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게 형식적 경매입니다. 그럼 자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유치권자는 자 누군가는 낙찰을 받겠죠.
누군가는 낙찰을 받겠죠. 자, 토지는 경매사령관 거예요. 경매사령관 거. 건물도 경매사령관 건데, 자, 그럼 이 건물을 누군가는 낙찰을 받겠죠. 누군가는 낙찰을 받겠죠. 그런데 토지는 제 건데 건물을 과연 누가 받을까요? 건물은 저밖에 못 받아요. 그죠? 웬만하면. 그죠?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이 80억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누군가 뭐 지금 10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10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더 떨어져 가지고 5억에 누군가 낙찰 받았어요. 5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5억에 낙찰 받았지만 저한테 뭐 지료도 줘야 되고, 또 만약에 이게 뭐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 청구 유기에도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경매사령관인 제가 대부분 다 토지주가 낙찰을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80억의 채권을 결국에는 5억에 회수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건물에 또 저당권이 다 잡혀져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80억을 그냥 고스란히 날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도 경매를 청구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경매를 청구해야지, 이게 뭐 섣불리 경매를 청구한다고 해서 자기 채권이 다 회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토지가 경매사령관 거고 건물만 지금 매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로 사례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0억, 건물이 70억 감정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쭉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과연 지금 제가 볼 때는 누가 낙찰 받을까요? 낙찰받은 사람이 거의 뭐 없을 거라고 보죠.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럼 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건물이 70억 나왔어요. 토지가 얼마나 됐나? 건물만 일단 다 감정이 됐으니까요. 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의 경매에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바로 형식적 경매예요.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분 경매에서도 지분 경매도 이렇게 두 분이 나와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경매 공유물 분할에 의한 청구를 해요. 그죠? 경매를 신청해요. 이것도 바로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형식적 경매. 그러니까 형식적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 그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형식적 경매가 나온 거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토지 등기부. 자, 토지 소유권도 아까 경매, 이게 이분 내가 좀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러니까 경매사령관이고, 그 토지도 경매사령관 거. 그렇죠? 그죠? 여기는 2017년 5월 30일 날 낙찰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제 매각으로요. 자, 그러면 2017년 똑같은 소유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건물에만 경매를 청구한 거죠. 유치권자는요. 왜? 토지는 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더 볼게요. 자, 97년에 소유권전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소유권전 매매 또 바뀌어서 제가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네요. 2017년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니까 같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 형식적 경매에서 형식적 경매,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제가 유치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돈 번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좀 오늘 제가 좀 힘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이 성립된 물건으로 돈 버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